안녕하십니까, 백선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장전 브리핑 출발하겠습니다. 지난밤 뉴욕 시장에는 좋은 소식이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실적은 회사별로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블루칩 클럽인 다우 지수는 0.55% 내림세 보였습니다. 28,679선에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63% 하락한 3,511선에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1% 내린 11,863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먼저 애플은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늦게 발표한 탓에 아이폰 유저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5G 이동통신 기능을 지원하는 최초의 자사 스마트폰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모두 4개 모델인데요. 아이폰 12 미니와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입니다. 아이폰 론칭 행사에서 큰 서프라이즈는 없었고 전반적으로 예상과 부합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애플의 주가는 2.6%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가로 불리는 주요 기술주 중에서 애플만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3분기 어닝 시즌도 시작했습니다. 기업 실적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점이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JP 모건 체이스와 블랙록, 존슨앤드존슨 등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항공 등은 예상대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델타항공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큰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년 동안 수요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러면서 2% 넘는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과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홀딩스 등 다른 항공주들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도 중단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는데요. 백신 3상 임상을 진행하던 존슨앤드존슨은 임상시험 일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 명의 참가자가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고 있다고 했는데요. 평가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거기에 일라일리도 최종 임상시험 중이었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연구를 중단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도 불투명합니다. 대선 전에 추가 부양책 협상 가능성이 낮아졌는데요.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가 제시한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동료 민주당 의원들에게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는 부족한 규모라고 발언했는데요. 펠로시 의장과 문우신 재무장관이 최근 새로운 부양안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는 논의 없이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경기 순환주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악재가 많았던 뉴욕 시장은 모두 마이너스권에 들었습니다. 이어서 뉴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9월에 0.2% 상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0.4% 올랐습니다. 9월까지 12개월간 누적 인플레이션은 1.4%를 기록했는데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는 1.7%였습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 타깃을 2%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2달 전 평균 물가 목표 개념을 도입해 그보다 높더라도 매우 낮았던 기간을 보충하기 위해 얼마간 이를 용인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창궐 직후 0.25%에서 0%까지 기록적으로 인하했던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IMF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상반기 붕괴에서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엄청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블로그에 올린 길고 울퉁불퉁하며 불확실한 오르막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6월 전망치보다 개선된 마이너스 4.4%로 내다봤는데요. 고피나스는 봉쇄 완화와 전 세계 중앙은행과 정부의 전례 없는 규모의 신속한 정책 지원 배치로 세계 경제가 올해 상반기 붕괴의 늪에서 회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위기가 끝나려면 멀었다고 밝혔습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의 상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상장 후 코스피 역대 최고 상승세를 보인 SK바이오팜의 기록을 넘어설지 주목됩니다. 투자업계에서는 빅히트가 상장 첫날 따상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따상은 개장과 동시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한 뒤 그 가격에서 30% 오른 상한가로 직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빅히트가 따상에 가면 시초가 27만 원으로 시작해서 35만 1,00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힘을 못 쓰던 백화점 업종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되면서 백화점 업종의 주가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 8일 종가보다 7% 상승했습니다. 기존 매출 악화가 9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면서 4분기에는 코로나19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에 상승했습니다. 0.49% 오른 93달러 52센트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0전 오른 1147원 10전에 마감했습니다. NDF 역외 환율이 1148원대로 마친 것을 감안하면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앤 테마입니다. 10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0.5%로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보다는 국고채 매입 관련 내용에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금통위에서 연간 성장률에 대한 추가 진단이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글로벌 수소 연료전지 트럭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사업 목표와 경영 전략 등을 구체화할 예정인데요. 이번 발표에서 수소 전기차 시스템을 승용차와 상용차로 이원화합니다. 2024년까지는 상용차 전용 연료 전지 시스템 개발을 마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제7회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 2020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 역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2,000여 명이 모여서 오픈소스 기반 5G와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정보와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입니다. 각 업종들의 변동성이 예상되니까요. 하나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해 신공항 건설 재검증 결과가 발표되고요. 현지 시간으로 오늘 워싱턴 DC에서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가 개최됩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에는 9월 생산자 물가 지수도 발표되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어떻게 흘러갈지 이어지는 방송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